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복제된 인간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을까요? 최근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 연구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간 DNA의 복제는 생체적인 복제이기에 결코 영혼은 복제될 수 없다는 주장과 복제인간 신생아도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인간과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나 근원적 존귀함에 있어서 정상 과정을 통해 탄생한 인간과 차이가 없으며 영혼의 존재 또한 동일하다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복제인간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역추적하면 핵심은 체세포 복제 기술입니다. 정상적인 생명 탄생 과정인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한 세포 분열 과정 없이 곧바로 수정란에서부터 그것도 원하는 유전자를 분화시키는 이른바 체세포 복제 기술의 활용인데요. 예를 들어 난치병 치료를 위해 환자의 체세포 핵을 미리 준비한 난자의 핵 속에 집어넣어 그것을 분화시키면 그 세포는 마치 수정란이 분화해 태아로 발전하는 과정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있다는 보고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30여 년 정도 후엔 이 기술로 복제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 통상 수정 시 영혼이 창조돼 수정란에 깃든다는 영혼 창조설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드는 창조 섭리, 즉 성서의 하와에게 영혼을 창조해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영혼이 그의 체세포를 통해 하와에게 유전됐다는 영혼 유전설이 있는데 만약 복제인간이 출현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영혼도 복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복제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할지 아니면 그저 생체적 복제물로 존재할지 인공지능 AI의 출현보다 참으로 더 복잡하고 한편으로 더 두려운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에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 제미니 맨입니다. 나를 추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가 28년 전 내 모습이며 더군다나 나와 유전자가 99.9% 똑같다면 브로크백 마운틴, 새끼, 라이프 오브 파이 등으로 잘 알려진 리안 감독이 연출하고 윌 스미스가 1인 2역을 맡은 영화 제미니 맨은 이런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2km 지점에서도 시속 240km로 달리는 기차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는 최강 사격 실력의 요원 헨리는 은퇴 직전 수행한 임무 때문에 목숨을 이어받기 시작합니다. 헨리는 자기 목숨을 노리며 쫓는 암살 요원의 얼굴이 자신과 완벽하게 닮았다는 사실에 알고 보니 헨리의 DNA를 추출해 탄생한 복제인간 주니어였습니다. 헨리는 자신과 똑같은 존재와 맞서 싸우며 이제 막 동료가 된 데니 그리고 오랜 동료 베런과 함께 복제인간들을 만드는 제미니 프로젝트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벨기에의 리에주, 고속열차가 선로를 달리는 중 고속열차 내부에서는 요원들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헨리 브로거는 미국 정부 소속 특수부대 저격수로 중요 요인 암살을 위해 저격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도착 시간에 맞추어 저격 포인트에 저격총을 설치하고 작전을 개시한 헨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 있는 암살 타켓을 확인합니다.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시간이 되고 헨리 브로거는 스코프를 열고 저격을 준비하는데 망원 스코프에 보이는 어느 여자아이가
타겟에게 접근하고 헨리는 이를 보고 심리적으로 동요합니다. 다행히 여자아이는 부모의 제지로 인해 타겟에서 멀어져 민간인 피해 확률이 낮아지자 헨리는 방아쇠를 당기어 총알이 타겟의 목에 명중을 합니다. 다른 특수부대 동료들은 헨리의 뛰어난 저격 솜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헨리는 총알이 15cm만 비껴갔더라도 타겟이 아니라 여자아이가 맞았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가수 휘인이 부릅니다.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 잊어보려 했어 지난 날의 모든 걸 노력했어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어 내겐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정말 그랬어 쉽게 잊혀지진 않았어 누구도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 않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건 널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들이 꼭 어제처럼 선명해서 지워지질 않아 내가 알던 네 모습도 이젠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는 걸 헤어지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마치 내게 했던 말이 무색해지게 다 끝인 거야 쉽게 꺼낸 말은 아니야 누구도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 않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건 널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들이 꼭 어제처럼 선명해서 지워지질 않아 내가 알던 네 모습도 이젠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는 걸 다 없었던 기억처럼 널 지울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왜 바보처럼 네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난 믿었는데 어떻게 다 잊으라는 건지 내가 알던 네 모습도 이젠 거짓말 같아서 처음 만나 함께한 모든 게 헤어지자 이제 우리 너 조지아즈 버터밀크 해협. 해당 작전으로 인해 회의감을 느끼고 저격수로서의 자신감을 잃은 헨리는 은퇴하기로 결정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헨리의 상간 패더슨은 헨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며 헨리의 은퇴를 만류하지만 헨리는 자신의 회의감을 설명하면서 은퇴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은퇴한 헨리는 바다의 보트에 살고 있는 전 특수부대 요원 동료 잭의 연락을 받고 찾아갑니다. 헨리는 잭에게서 기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얼마 전 벨기에에서 저격한 발레리 도르모프란 테러범이 사실은 미국에서 30년간 일해온 분자 생물학자란 사실과 그때의 화일이 조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 출처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러시아 측 정보원 유리 코박스란 사실에 만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료 잭은 몸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공교롭게 이 기밀 정보는 헨리가 소속된 정부기관의 1급 기밀 정보였고 헨리가 이를 들었음을 은퇴요원 감시 시스템으로 알아챈 상층부는 헨리를 입막음할 계획의 대상자로 준비를 합니다. 돌아오던 보트에서 송신기를 발견한 헨리는 선착장 여성 관리원 데니를 의심하고 데이트를 청하는 척하며 국방정보국 다니엘 자카루스키 요원인 것을 알아내고 상관 패더슨이 시킨 거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한 순수한 데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갖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헤이지의 노래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입니다.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난 그대뿐이에요. 그대 뒤에 나 있을게요. 한 걸음 뒤에서요. 그대 내 마음 모르죠. 눈물이 글썽여요. 그댈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혼자 하는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 그런 내가 슬퍼요.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대 곁에 있는 날 힘껏 소리쳐 불러봐도 마음의 소리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 그런 내가 슬퍼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 돌아가겠죠. 이런 내가 아파요. 슬픈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돼?
헨리가 보트를 떠나간 후 기관에 입막은 계획으로 인해 헨리의 동료 잭이 잠수복을 입은 암살위원에게 보트에서 살해됩니다. 헨리가 묵고 있던 숙소도 습격을 당하지만 핸드폰의 침입 경보 덕분에 가까스로 탈출하여 보트관리원으로 위장했던 요원인 데니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데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침 기관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데니는 집 안으로 침입한 암살위원과 심한 격투 끝에 상관 레스터의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헨리는 데니도 역시 암살 대상자일 거라며 자신과 함께 도주할 것을 제의하고 같이 보트를 타고 무인도로 떠납니다. 조직의 상관인 레스터와 만난 클레이는 헨리를 제거하기 위해 제미니 맨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저지른 것으로 꾸밀 것이며 헨리 같은 자는 어차피 소모품이며 완벽한 저격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헨리는 또 다른 동료인 비행기 조종사 베론을 호출하여 베론의 은시처가 있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상관 페더슨과 통화한 헨리는 자넬 레스터와 옛 상관 클레이 베리스가 불법 무장단체 제미니를 이용해 이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미니는 헨리와 동료들이 퇴역 후 클레이가 영입하려 했으나 거절했던 단체로 비밀리에 납치 고문을 자행하고 타켓을 제거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버는 불법 조직입니다. 베론의 은시처에 지내던 첫날, 어찌된 일인지 이미 헨리는 조직에게 추적을 당하여 기관의 수뇌부인 클레이가 보낸 저격 암살요원이 헨리를 습격합니다. 헨리는 암살자와 집과 동네 곳곳에서 교전을 벌이고 서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추격전을 벌이지만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암살자에게 헨리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잡히기 직전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여 목숨을 구해 유치장에 갇히지만 데니가 정부 요원이라 하여 외교적인 방법으로 헨리를 구해서 나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헨리는 잭의 정보원 유리를 만나기 위해 부다페스트로 가자고 합니다. 헨리를 죽이려는 이유는 은퇴해서가 아니라 죽은 잭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은 줄 알고 제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원 유리로부터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헨리 일행은 항공기를 빌려 헝가리로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데니는 암살위원의 얼굴이 헨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헨리는 아들이었기에 유령을 본 느낌을 받았다고 의문을 품습니다. 조지아주 그랜빌, 클레이의 저택에 암살위원이 상처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헨리가 모든 자기의 움직이는 행동을 예측했었고 마치 유령을 만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훈련받았던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상한 감정은 두려움이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라고 주문합니다. 다음날 제미니 부대 훈련장에서 예멘 분쟁 지역에 투입될 용병들의 훈련을 지켜보다 부다페스트에 헨리가 도착했다며 복제인간 용병 클레이 주니어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데니는 연구소 동료 데니카에게 몰래 헨리의 DNA 의뢰를 하고 그 결과 암살 유언은 바로 헨리의 복제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가수 정승환의 그건 너이니까. 어쩌다 한 번에 알아봤을까 모른 척 했더라면 쉬웠을까 나의 밤은 불안하기만 해 갈수록 넌 멀어지기만 해 별빛
너이니까 나의 조각처럼 내게 너 같은 사람은 너뿐이라서 그게 꼭 너여서 먼 길을 돌아도 떨쳐내도 그 자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빈 맘은 항상 하기만 해. 갈수록 왜 아득해지는데 봄날 같은 날 그건 너이니까 나의 조각처럼 내겐 너 같은 사람은 너뿐이라서 그게 꼭 너여서 먼 길을 돌아도 떨쳐내도 그 자리니까 나는 끝도 없는 질문과 대답 없는 하루를 달려가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을까. 어둠뿐이라도 내게 이런 나라도 꿈꿀 수 있다면 그래도 된다면 실컷 놀려대고 웃음 짓던 평범한 하루가 내게 나의 꿈이야. 넌 나의 꿈이야. 세계 정보원 유리를 만난 헨리는 암살했던 도르모프가 바로 헨리의 DNA로 복제인간을 만들어 클레이가 아들 주니어로 삼아 완벽한 암살 요원으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모프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하자 암살당했고, 그 이유는 DNA를 조작해 대량으로 더 강하고 똑똑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가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스릴 있게 잘 봤다고 놀려댑니다. 상관 자넷 레스터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헨리는 전화통화로 복제 프로그램에 대해 묻고 지금 저격수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 하며 데니의 안전한 복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밤 자정에 인수할 요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암살 요원 주니어를 기다립니다. 이는 직접 복제인간 주니어를 만나 클레이의 음모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주니어가 나타나고 데니를 포로로 잡아 도청장치를 확인하며 헨리에게 전화해 11분 뒤에 지하묘지 수정동굴로 오지 않으면 데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지하묘지에서 기다리는 주니어는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적외선 마스크도 착용하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헨리가 갑자기 공격하여 순식간에 주니어를 제압하고 데니를 구합니다. 이미 도청장치로 부비 트랩에 대해 다 알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헨리는 자신의 복제인간과 조용히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신의 젊었을 때의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며 벌 알레르기와 고수를 싫어하고
재채기를 4번 하거나 체스를 좋아하는 것,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늘 의심하는 자신이 싫은 것들을 열거하며 이런 걸 다 아는 이유는 25년 전 내 아버지 클레이가 내 피로 복제인간인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 얼굴을 잘 보라고 합니다. DNA를 복제해 늙어가는 나의 대체품으로 널 만들었고 고아라고 속인 것이라고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니어와 다시 격렬한 격투가 시작되고 오랜 싸움 끝에 헨리가 두려워하는 우물 속으로 빠져 허둥대자 주니어는 그 틈에 달아나 버립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TVN 음악 프로 퀀텀에 나왔던 박범의 한일입니다.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너는 내게 뭐든 줄 것처럼 말을 건넬 때 Don't you remember what you said? 너는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대 드리워 좀 blue 내 흐려지는 눈 진짜 is this true 왜 안 하냐고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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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life 좋아 삼켜버린 물 다시 가버린 듯 I want you to be rude 무섭지 않은 good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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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life 차갑게 나를 본대 남인 듯 돌아선대 난 멍하니 서 있대 몰랐던 너를 봤대 그저 웃음만 나온대 난 이제 너를 몰라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나는 어떤 말도 못해본 채 너를 보냈대 Don't you remember what you said 나는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대 I know where you are. Don't you remember how? 이제 와. 뭐 어쩌겠다고 너의 헛소리에 난 또 기가 차. 정신 빠진 소리 집어쳐가던 기가. Now you can handle me no more. 너의 소소함만 알았던 난 이제 널 몰라. 차갑게 나를 본대 남인 듯 돌아선대 난 멍하니 서 있대 몰랐던 너를 봤대 그저 웃음만 나온대 난 이제 너를 몰라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벌지 우리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뭔가 내 맘의 흔적을 지우고 정녕 내 눈에 내 맘을 비추려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랄지 몰라 다시 내 앞에 돌아온다 해도 이제 받아줄 자리가 없네요 끝이 난 거죠만 이제 널 몰라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 돌아보지도 마 헨리 일행은 조지아주로 클레이 베리스를 찾아갑니다. 암살에 실패한 주니어는 클레이에게 찾아가 헨리를 복제해 자신을 만들었고 왜 그를 암살하도록 보냈냐고 따지자 그는 네 어둠이고 스스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을 고아라고 속였냐고 하자 절대 의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안아줍니다. 하지만 주니어는 이미 의심으로 마음이 돌아서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도착한 일행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헨리에게 이미 숨어있던 주니어가 벌떡을 쏘아 알레르기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항히스타민을 주사하여 해독시키고, 주니어는 헨리의 말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젠 자신을 믿느냐고 하고 헨리에게 3년 전에 주입했던 추정용 칩을 헨리의 팔에서 제거해 줍니다. 복제인간 주니어도 클레이 베리스를 맡기로 합류하고 가는 차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헨리에게 묻습니다. 헬렌 잭슨 브로건 엄마와 집을 나간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자신이 해병대에 입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클레이에게 벗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여기서 멈추고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순간 제미니맨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차량이 파괴되고 운전하던 배런이 죽게 됩니다. 최첨단 무기와 훈련으로 단련된 용병들과 전투가 시작되고 클레이를 만난 복제인간 주니어도 말싸움 끝에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데니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건물에 갇히지만 복제인간 주니어는 높은 전투력으로 클레이를 제압하여 기절시킵니다. 헨리와 데니가 총알이 떨어져 위험해진 순간 때맞춰 주니어가 나타나 이 둘을 구해줍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요즘 주부들의 인기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OST 괜찮나요? 소유가 부릅니다. 하나씩 떠올린 기억에 그대 웃는 얼굴뿐이죠. 뭐가 그렇게 좋았었는지 그대가 내 곁에 있을 때면 하루씩 살아가다 보면 눈물 없이 살게 될까요? 수많은 상처 아팠던
클레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나타난 헬멧을 쓴 용병에게 지시를 내리자 강력하게 달려와 헨리와 데니, 주니어를 모두 제압합니다. 하지만 셋이 합동으로 공격을 하자 제미니 맨은 소위탄을 맞고 불타 쓰러져 일행이 다가가 헬멧을 벗겨보니 주니어보다도 더 어린 헨리의 DNA 복제 인간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클레이는 예전 전장에서 펄펄 나는 헨리를 보고 영감을 얻었고 국가에게 완전한 버전의 헨리를 창조해 선물할 것이라며 누구의 아들, 딸도 죽을 필요 없이 복제 인간의 군대를 만들면 불필요한 슬픔이나 비극을 맞는 가정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헨리가 그들도 인간이라고 하자 이것은 가장 인도적인 제미니 프로젝트라며 그들은 그저 무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니어가 클레이를 죽이려고 하자 헨리가 가로막고 네가 죽이면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을 거라며 그만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헨리 자신이 총을 발사하여 클레이를 처단합니다. 상관 페더슨은 헨리에게 제미니 연구소는 해체됐고 더는 복제인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자신은 기소되어 자넬 레스터에 대해 증언한다고 합니다. 헨리는 이제야 완전한 은퇴를 합니다. 6개월 후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은 헨리는 데니를 만나 반갑게 포옹을 하고 기관에서 승진했다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는 복제인간 주니어도 만나는데 잭슨이란 엄마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의 제목이자 복제인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 이름인 제미니, 즉 쌍둥이에서 줄거리가 예상됩니다. 복제인간을 다루고 있지만 복제 대상인 최강요원 주니어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과학적 기술적인 설명은 생략됐습니다. 대신 일종의 도플갱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드라마와 화려한 액션으로 풀어내고 자기의 전성기 때 모습을 한 자신이 늙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그에 따라 밀려드는 회한과 후회, 안타까움의 스토리가 집중됩니다. 영화 속의 거울과 유리용이라는 존재는 거울을 보지 못하는 헨리에게 주니어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주니어와 헨리는 서로 유령을 보는 느낌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헨리는 주니어를 통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젊은 시절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며 그러한 삶을 주니어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제미니맨이었는데요.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는 윌 스미스의 매력과 능력으로 청년과 중년을 자유자재로 연기합니다. 배가 나오는 은퇴 직전 요원인 헨리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젊어진 주니어의 모습을 연기한 윌 스미스 자신도 지난 30년간의 연기 생활이 없었다면 이런 캐릭터를 소화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초당 120프레임의 HFR 3D 기술로 촬영한 액션 장면이 압권이었는데요. 영화 아바타의 시각 특수 효과 작업을 수행한 웨타 디지털사에서 작업했는데 특히 두 사람이 펼치는 오토바이 추격 장면은 단연 하이라이트로 격렬한 액션 장면과 콜롬비아 카르테헤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지 화려한 로케이션으로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액션 장면 외에 드라마 스토리는 좀 진부하여 잘 섞여들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명 MC 유재석이 유산슬이란 이름으로 트로트를 홍보하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합정역은 제 아내와 연애 시절 데이트한 장소이기도 해서 합정역 5번 출구란 노래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나는 상수 너는 망원 한정거장촌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합정역 5번 출구. 정이 많아 정이 넘쳐 합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